안녕하세요. 오늘은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 결국은 지위와 돈이겠죠. 근데 돈을 버는 방법은 사람마다 각기 다르겠지만 크게 나누어서 버는 능력, 그리고 받을 수 있는 복, 그리고 저축하는 습관, 뭐 이런 걸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죠. 어른들 말씀에 돈이란 것은 보관을 잘 해야지, 즉 버는 자랑 하지 말고 쓰는 자랑 하랬다고요. 많이 번다고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렸다고 하겠죠. 그 돈 중에는 성실하게 내가 노력해서 버는 돈이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받는 돈이 있어요. 부모님이나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해서 받는 돈이 있고요. 성실하게 착실하게 저축을 해서 모은 돈이 있죠. 물론 그 중에서 제일 기분 좋은 돈이 뭐냐 그러면 받는 돈이에요. 받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공짜로 생긴 돈과 같은 그런 기분이 이제 들 수가 있는데, 그러면 받는 돈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인성에 의해서 일간이 생활을 받으면 받을 복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인성이 일간을 생활하려면 관살의 생을 받은 인성이 일간을 생활해야 오랫동안 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야 꾸준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인성이 일간을 생하는데 인성이 관살에 생을 받지 못하면 인성이 허약한 거죠. 그러면 일간은 인성의 생을 받는 게 아니라, 인성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돈을 약탈하는 것과 같아요. 탈취하는 것과 같아요. 강제로 부모님의 돈을 뺏는 것과도 같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능력이 있어서 꾸준하게 나에게 물질적 도움을 주려면 관살에 생을 받는 인성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관살이 있어서 관인을 받은 인성의 일간을 생하면 받는 복이 되는 거예요. 이건 누구 사주를 막론하고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받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허약한 인성의 일간을 생하거나 인성이 비겁을 생하는데 일간은 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 허약한 인성의 일간을 생하지 못하는 경우는 못 받다라고 하는 케이스예요. 받지 못하다라고 하는 케이스인데, 비겁이 생활을 받고 일간은 생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비겁을 생활을 하면은 일간은 남보다가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보다가 못 받다가 되겠죠. 그것도 비겁이 인성을 설계해 간 거예요. 그러면 받을 복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맥락으로 해서 이제 받는 것을 처리한다면은, 만약 인성이 관살의 생화 없이도 스스로 완강한 인성이 있어요. 이 완강한 인성이 일간을 생활한다라고 하면은 받을 복 중에서 부모님의 단점을 물려받아서 실천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단점, 그러니까 평생 이루지 못한 한, 이루지 못한 꿈, 평생 극복하지 못했던
어떤 단점들이 있죠. 열성분자들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부모님들의 이루지 못한 꿈을 내가 이어받아서 이루어야 하는 그런 유전인자를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재물이 개입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거의가 가업이나 뜻을 승계받거나 하는 경향이 있는데, 관살의 생을 받지 않고 인성이 스스로 왕한 경우에 대개 일간을 생을 한다라기보다는 식상을 탈식하는 케이스가 더 많아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보다는 부모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많죠. 나쁘게 말하면 억압이라고 하고요. 부모의 뜻을 받들어 모셔야 되잖아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고 관심이라고 하겠지만,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결코 행복한 복은 아니에요. 이렇게 받을 복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산을 받는 복, 그러니까 재물을 받는 복이 있고, 두 번째는 뜻만 받는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성이 스스로 왕해서 관살의 생을 받지 않고 스스로 왕하는데 일간을 생하는 경우는 인성의 뜻만 물려받는다. 부모의 이루지 못한 한만 물려받아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숙제를 안게 된다. 그리고 관살의 생을 받은 인성이 일간을 생하는 것은 꾸준하게 받을 복이 되니까 이제 좋은 거죠. 그러면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일간이 생활을 못 받거나 인성이 비겁만 생하거나, 이제 이것이 받을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축하는 복을 말하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저축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축이라는 것은 이거는 복이라기보다는 습관에 들어가겠죠. 흔히 재성을 재화라고 해서 소유물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재물을 보호하는 것은, 재성을 보호하는 것은 관살이에요. 비겁이 재성으로부터 인성을 보호하죠. 식상이 관살로부터 일간을 보호하듯이 재성은 관살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살이 재성을 보호하면은 저축하고 모으는 습관이 있는 것이고 모으는 복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재생살이나 재생관이 안 되면 자기 자신에게 모으는 철학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서 때늦은 재생관이 운에서 들어오는 경우에 그때 이제 후회를 하게 되죠. 내가 그동안 너무 헛살았구나. 돈 귀한 줄 모르고 살았구나 하고 후회를 하지만 이미 때가 너무 늦었죠. 그리고 돈을 남들보다가 많이 모으려면이라는 게 있어요. 돈을 모으는 거는 모으는데 남들보다가 많이 모으려면 정제를 해야 돼요. 정제를 하면 뺏기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경쟁을 해서 남보다가 부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정제를 한다면, 정제를 하니까 재생관된 관살이 비겁을 제해야죠. 그러면 다시 재성이 살아나서 재생관을 하니까 남보다가 많이 모으는 거예요. 경쟁자보다 많이 모으는 거죠.
이러한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모으다에 대한 철학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벌다가 있는데, 사람은 누구나가 벌이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벌다라고 하는 것은 식상이 재성을 생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버는 행위를 하는 게 있어요. 버는 행위는 일간이 식상을 생하는 거예요. 버는 행위라고 해요. 일간이 식상을 생하는 것은 내가 능력을 발휘해서 버는 행위를 하는 것이고, 식상이 재성을 생하는 것은 그 행위를 통해서 돈을 버는 건데, 내 능력보다가는 재성이라고 하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는 능력이에요. 식상이 재성을 생한다는 것은. 그것만 이제 구분하면 되는데, 그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방법은 일간이 식상을 생화하는 방법과 식상이 재성을 생화하는 방법이 있다. 둘 다 되면은 아주 금상첨화지만, 버는 행위를 하는 것은 일간이 식상을 생해서 내 가치를 고객에게 내놓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돈을 버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식상이 재성을 생하면은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서 내가 움직여 주니까 그것도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돈벌이의 방법론이 달라져요. 일간이 식상을 생하는 방법은 자기의 전문적 소질을 발휘해서 그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돈을 버는 것이지만, 식상이 재성을 생한다는 것은 상대의 요구나 뜻을 따르는 방식을 통해서 고객 가까이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돈벌이 방법으로 간다는 뜻이죠. 사업적 수완을 통해서 고객 가까이 가는 방법은 식상이 재성을 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돈을 버는 수단이 더 좋은 것은 식상이 재성을 생하는 것이죠. 돈을 꾸준하게 버는 방법은 일간이 식상을 생하는 것이고, 돈을 더 많이 버는 방법은 식상이 재성을 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있으면 좋죠. 그런데 대개 사주를 보면은 일간이 식상을 생하는 스타일은 흔하지 않고요, 식상이 재성을 생하는 스타일은 많아요. 식상이 재성을 생하는 스타일은 돈벌이 방법이 내 기준에 맞춰져 있고, 맞춰져 있지 않고 상대 기준에 맞춰져 있어요. 가령 미용실을 하나 한다고 하더라도 고객의 취향에 맞추어서 내가 기술을 발휘해야 돼요. 만약에 장사를 한다라고 할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있고, 그 자리를 보고 그 자리나 그 환경에 맞는 아이템을 나중에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식상이 재성을 생했느냐 아니면 일간이 식상을 생했느냐 구분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원활하게 상생이 되려면은 일간이 신앙한 가운데 식상을 생하게 되면 능력이 남보다가 낫다, 출중하다, 능력이 특별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일간이 근약하거나 신세한 경우, 그러니까 쇠약한 상태에 식상을 생하게 된다면은 그 능력이 출중하지 못하므로 오랫동안 자기 능력을 펼치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수시로 체력을 보완해야 되거나 능력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니까
비겁의 능력을 빌려올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러한 경우는 자기가 스스로 능력을 만들기보다는 비겁의 능력을 빌려오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편리하죠. 식당을 운영하려면 요리사를 두고 직원을 두고 사업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것도 돈 버는 능력이에요. 반드시 일간이 식상을 생할 필요가 없어요. 일간이 식상을 생하는 방법은 직접 생하는 방법과 비겁을 통해서 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둘 중에 어떤 것이 좋느냐 하면은, 비겁이 식상을 생하는 것이, 비겁을 통해서 식상을 생하는 것이 훨씬 더 잘 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스스로 일하지 않아도 직원들이 알아서 일을 하는 환경이 되기 때문이잖아요. 나는 그냥 식당을 차려놓고 사업체를 차려놓고 일하는 환경, 일하는 시스템만 만들어 놓고 나는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잘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일간이 직접 식상을 생하는 케이스는 자기가 자리를 비울 수가 없죠. 그러면 저절로 돈이 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일하지 않으면 수입이 발생할 수 없는 것도 판단을 해가면서 단독이냐 상부상조냐 이런 문제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렇게 능력을 발휘를 하더라도 남들보다가 능력 발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능력 발휘를 한다고 했는데 남들보다가 능력 발휘가 안 되는 케이스는 인성에 의해서 상진을 당하거나 도식을 당한 걸 말해요. 이렇게 되면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능력을 발휘했지만 인성이 가서 식상을 상극하면 능력 발휘가 안 돼요. 돈이 안 벌린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능력이 남보다가 허술하다라고 하는 것은 도식이나 상진이라고 한다면, 이때에 이제 재성을 만나게 되면 재성이 인성을 상극해서 식신이나 상관을 살려내죠. 그렇게 되면 식신상관이 다시 생재를 유도했으니까 개인적 능력을 이제 살려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재성운이 온다고 해서 도식이 풀어졌으니까 돈 잘 벌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방법론을 제시해야 돼요. 제극인이 되면, 제극인 사주를 우리는 흔히 자기 능력을 지식화시키거나 이렇게 지적재산권화라고 하죠. 특허화, 등록화, 상표화 뭐 이렇게 이제 해서 내가 안전하게 이제 수입을 고정적으로 창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이나 뭐 주식, 기타 보험 이런 것들로 안전자산을 만드는 것들도 재성이 인성을 제화하는 운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재성이 인성을 제화해서 식상이 살아나면 자신의 능력보다는 상권이 좋아진다, 가게 자리가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고, 그 터가 좋아진다, 좋은 장소나 좋은 요지를 만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백화점에 입점도 할 수 있어요. 그러한 방법론은 오행으로 무엇이 개입이 됐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쨌든 제극인을 해서 식신이 살아나면 좋은 자리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명리학은 남녀가 있고 나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직업과 그 사람의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제극인이 되었을 때 지적재산권 확보냐, 안전자산권 확보냐, 아니면 이렇게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사주냐, 이걸 제극인을 통해서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쟁제를 하게 되면은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남들보다가 환경이 안 좋은 곳에 있어요. 비겁이 협조자인데 갑자기 경쟁자로 바뀌었어요. 아니 뭐라고 말하는 거야? 앞에서는 쟁제를 해야 돈을 남들보다가 더 모은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문제는 재생관이 된 관우 있느냐 없느냐, 재생관이 된 관우로 비겁을 제어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쟁제를 했는데 내가 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비겁이 협조자에서 경쟁자로 바뀌어버려요. 그 비겁 자체가 나보다가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상대가 나보다가 더 좋은 조건, 더 유리한 환경에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대개 이제 쟁제를 맡게 되면은 비상업지역이나 상업지역 옆에 후미진 골목 같은 데 자리를 잡게 돼요. 대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방에 가서 자리를 잡거나 상업지역 말고 아파트 상가나 상업구역에서 좀 벗어난 곳에서 상권이 좀 쇠락한 장소에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관살이 비겁을 재활을 하게 되면은 좋은 요지로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비로소 관살의 보호를 받는다고 해서 상업구역으로 입점을 한다, 백화점에 입점한다, 이런 운이 이때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방법은 재극인을 해서 식상생재가 살아날 때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요. 재생관살이 비겁을 제어할 때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겁을 제어할 때라는 건 뭐예요? 쟁제가 일어났을 때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받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 일간의 생활을 받는, 그러니까 관의 생을 받은 인성이 일간을 생하는 것, 저축을 하는 습관은 재생관을 받은 관이 이제 급제를 제어해서 쟁제를 하는 경우에 이제 더 많은 저축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버는 법은 일간이 식신을 생하느냐, 식신이 재성을 생하느냐,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구분을 해봤어요. 제가 이번에 상호, 그러니까 도경맹리학당이라는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려고 해요. 참존학당이라고 할까, 더 좋은 학당이라고 할까, 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참존학당이라는 이름으로 바꿀까 해요. 그리고 이제 가을 학기 때 서울에서 강의를 할까 해요. 그동안에 한 5년 동안 이제 지방에 와서 어머니가 사시던 곳에서 이제 자리를 지켰는데 이제 다시 서울로 가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남들하고 똑같이 수업을 하게 되면
별 의미가 없으니까 조금 다른 방법을 통해서 수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역진행 방향 수업이라고 했어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학생들에게 그날 수업할 자료를 며칠 전에 주는 거예요. 주고 나서 그거를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그 숙지한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질문하고 토론하고 임상하고 또 실제로 이제 많은 질문이 현장에서 나올 것을 대비해서 가상 질문 뭐 이렇게 4명 5명씩 짝을 지어서 토론, 이런 방식으로 일방적인 주입 방식이 아닌 모든 분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그날 주제를 100% 이렇게 이해를 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일방적으로 주입을 하잖아요. 근데 저걸 왜 배워야 되는지, 배웠으면 어디에다가 쓰는 건지, 어떻게 쓰는 건지를 사실은 모르는 게 지금까지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해소를 하고자 학습 방법의 변화를 추구하고자 해요. 이번에 8월경에 도경명리학당, 그러니까 기존 도경명리학당, 아직 이름을 바꾸지 않았으니까 도경명리학당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공지를 할 거예요. 강의실이 확정되는 대로, 작업 스케줄이 확정되는 대로 공지를 할 거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를 해주시면, 명리학을 공부하시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실제 제 수업에 참여를 하셔서 함께 공부하고 참여하고 토론하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